이번엔 디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g에서 디올 3종 세트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나토 3종은 들어봤는데 디올 3종은 처음이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김 여사의 이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여기 볼까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 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디올 제품 일체라고 했는데 왜 굳이 3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에서 8월경 21g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한테 명품 브랜드 디올백,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 의류, 팔찌. 그러니 디올 3종 세트 건너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백, 의류, 팔찌 이렇게 적혔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뭔가 검찰에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검에서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되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증거나 아니면 진술이 있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디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도 좀 혐의 관련해가지고 뭐 다지기 작업이 들어간다면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좀 뻗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뭔가 재판부에서도 그리고는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구만, 의심스럽구만이라고 얘기할 여지가 좀 있어서 발부를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디올 3종 세트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저희 키워드가 이번엔 디올입니다. 디올 전에 뭐가 있었느냐? 저희 이 명품을 둘러싼 수수 의혹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나온 게 21g, 이 관저 공사 업체죠. 관저 공사 업체에서 이걸 좀 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 나토 3종이 있었습니다. 어디? 서희건설에서 나토 이 순방 가기 전에 줬었다는 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등의 3종 세트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이보다 먼저 나온 게 샤넬백이었었죠. 샤넬백 2개의 예크라프 목걸이를 통일교 쪽에서 줬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거 말고 시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 로봇계 업체 대표가 이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죠. 고가의 시계가 있었고 사실 이보다 가장 최초로는 최재형 목사의 이 디올 가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천일 교수님, 저희가 지금 뭐 이번엔 디올이라고 저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디올이고 먼저 번엔 샤넬이었었고 뭐 구찌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앞서 많은데 또 나왔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씨에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이치 네. 주가 조작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 여러 가지. 게다가 지금 저 청탁금지법 관련일 것 같은데 디올백 등 저 3종 세트라는 거. 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디올 3종은 뭔가 보니까 저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토 3종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네. 이거 표를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들어서 알고 있다 보면 이게 또 뭐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갖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두 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 김건희 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학문 쪽으로.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뇌물까지 이제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뇌물죄 위반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이 정도로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게 3년 동안 대통령 부인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 말이죠. 이거 그만해라. 나올 거 다 나오지. 나올 거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나오지 어떻게 합니까 또. 제가 볼 때 이거 마지막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연장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도저히 이건 정상적인 우리 사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은 그 자리를 인식을 해야죠. 아까 국회의원 자리를 왜 인식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마치 그럼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저기 근정전에 뭐 어제도 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어떤 망각하는 거 아니면 무슨 이 과거에 절대 아주 잘못된 군주의 저희가 부인인 줄 알았던 게 아닌가. 루이 14세, 루이 16세 그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왕비인 줄 알았던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직하면 내가 이 김건희 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겠어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이거는 영장 그리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 의혹인 거죠. 아직 유죄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상하다 받은 걸로 의혹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일부는 우리가 증거도 뭐 찾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중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의혹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학을 만들어야 될 만큼 받아도 뭐가 이렇게 자꾸 매일같이 나오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압수수색을 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디올 3종은 또 뭐야? 라고 공개가 된 건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이번엔 디올 특검 4번째 자택 압색이다. 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 벌써 4번째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측 변호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늘 4번째 압수수색 집행이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같은 장소에 특히 지금 현재 양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할 물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나온 것은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주호 변호사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과잉 수사다. 압수수색을 무슨 4번이나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1번, 2번도 아니고 4번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왜 이례적으로 양쪽 부부를 같이 다 구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압수수색 4번 가는 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례적인 거 맞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구속이 된 겁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그런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라서 네. 그래서 뭐 변호인은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방어권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이례적인 게 맞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 모든 사실관계들이 이례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앞서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벌써 4번째 압수수색이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난 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어지럽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보석 신청을 지금 해둔 상태죠. 아마 이제 12일 오전 10시 10분인가요? 이 보석 심사 기일이 이제 정해지기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보석 의견서에 현기증으로 보행조차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이 밑줄 친 부분 자세히 좀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현기증으로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혈압 수치를 전달한 결과 장기 손상 및 장기 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사저에서 은밀히 촬영된 영상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 이게 뭐 피고인의 성적이나 생활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또 윤영걸 대표님,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나 건강은 또 안 좋아요. 나 보석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뭐 보석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뭐 보석을 기대하는가 봐요. 몸이 좀 안 좋고 현기증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장기 손상, 장기 부전 뭐 굉장히 큰 병명까지 얘기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실명 위기까지 얘기하고 하는 건 뭐 보석을 좀 바라는 듯한 뭐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보석을 바라려면은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지금 샤넬백도 건진법사한테 받은 거 6개월 만에 거짓말하다 6개월 만에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저 서희건설한테 받은 그 명품도 계속 그 모조품이다, 뭐 가짜다, 뭐 대리다, 뭐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게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석 신청을 법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나오고는 싶어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좀 더 솔직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거는 좀 질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김건희 특검도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지금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기 전에 팔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챙겼잖아요. 그 주범은 11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감사하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챙긴 건데 이게 옛날에는 언론사들이 이런 거 관련되면 다 구속됐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양평 공무원 죽었잖아요. 그것도 왜 유서라든지 조서라든지 왜 이런 거 제대로 공개 안 하죠? 특검에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게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을 위한 특검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네. 죄 지은 만큼 죄 받아라. 처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죄 지은 만큼 벌 받아야 되지만 민중기 특검도 내가 볼 땐 깨끗하지 않은데 같이 좀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같이 좀 붙여주셨어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뭐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오늘 김 여사만 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오늘 두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재판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 10시 10분, 이보다 5분 빨리 시작한 이 재판이 좀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받는 장소를 봤더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417호, 그리고 김 여사는 311호. 바로 위아래더라. 이 건물 같은 쪽에 이 바로 위아래예요. 근데 사실 이게 5분 상관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경미 변호사님. 그럼 두 사람 이게 왔다 갔다 하도 뭐 또 마주치는 건 아니야? 보게 되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걸 수 있거든요. 이제 법원 자체가 이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으로는 이제 법정이 있고요. 네. 안에 이제 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복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통로가 구조거든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뭐 마주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겠지만 동선 과정에서 뭐 지나다니는 동선에서는 뭐 겹칠 수는 뭐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구치소 측에서도 교정본부 측에서도 다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동선을 짜게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두 부부가 오늘 이제 이렇게 나란히 출석을 해서 재판받는 것 자체도 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초유의 일이죠. 위아래 3층, 4층 똑같은 이 위치에서 두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거. 오늘 재판에서 마주칠지 안 마주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층이든 4층이든 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